종묘 앞에 되게 오랜만에 와보네요. 예전에는 사람들이 약속을 잡으면 종로에서 참 많이 잡고 보고, 뭐 교보문고나 지금 없지만 종로서적 그 앞에서 많이 보고 그랬는데요. 워낙 요즘 핫한 장소가 다른 곳들로 많이 옮겨져서 종로 자체가 굉장히 약간 올드 스트리트 같은 느낌이 돼버렸어요. 이렇게 또 공원처럼 조성이 앞에 이렇게 돼 있는 걸 왜 이렇게 생소하지? 제가 종묘 안에 들어가 본 적이 있는지 없는지조차 기억이 잘 안 나요. 몇 시까지 하나? 시간제 관람인데 5시가 마지막이고 지금 한 10분 남았어요. 때마침 온 것 같고요. 자유 관람도 가능하다고 하는데 일단 저 가이드 받으면서 할 거예요. 예전에 창덕궁도 그렇게 했는데 되게 좋더라고요. 가격 원래 1,000원인데 좀 전에 찍은 것처럼 내일 모레 일요일까지 할인이랑 500원에 그래서 현금 결제 안 하고 카드 결제로 500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잠깐 한 10분 쉬었다가 기다렸다가 같이 투어할 예정입니다. 오호. 네. 감사합니다. 여기 단추 자리였네. 네. 부지런히 따라다니면서 해설을 들어야 재밌어요. 이런 건 그냥 구경만 하면. 종묘에서 문화재 해설을 맡고 있는 이은영이라고 합니다.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종묘 관람이 2010년부터 이렇게 시간제 관람으로 변경이 되었고요. 자유 관람은 매주 토요일과 매달 마지막 수요일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시간제 관람인 줄 모르고 오신 분도 좀 계시겠지만 오늘은 저와 함께 종묘에 관한 설명을 들으시면서 이렇게 단체로 이동을 하셔야 됩니다. 관람 소요 시간은 45분에서 50분 정도 진행이 됩니다. 이동하기 전에 종묘가 어떤 곳인지 간단히 소개 말씀드리겠습니다. 종묘는 조선 왕실의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지은 왕실의 사당 건물인데요. 현재 종묘에서 제사를 받는 임금님, 왕비 다 합하면은 총 83분이 모셔져 있습니다. 자, 여기 지도를 한번 볼게요. 총 면적은 56,000평 정도 있는데 건물은 그렇게 많지 않고 제사 지내는 주 건물과 그 다음에 제사 준비하던 부속 건물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제일 큰 건물이 종묘 정전 건물이고 그 옆에 건물이 영영전이라는 건물인데요. 이 건물 맨 안쪽에 나무로 만든 신주장이 놓여 있고요. 그 안에 돌아가신 왕과 왕비의 신주가 모셔져 있습니다. 신주는 사람이 죽으면 이제 시신을 매장한 후에 몸을 대신해서 혼이 의지할 수 있도록 나무로 만든 위패를 이제 신주라고 하는데 신주가 건물 안에 봉안이 되어 있고요. 제사 지낼 때는 맨 안쪽에 신주를 꺼내 모시고 그 신주 앞에 제사상을 차려 올립니다. 그리고 건물 바깥에서는
선왕들의 업적을 찬양하는 노래도 부르고 춤도 추고 악기 연주도 이루어집니다. 자, 이런 제사가 예전에는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의 변화에 따라 선왕의 업적을 생각한다는 뜻으로 기본적으로 이렇게 사시제를 지냈다고 합니다. 근데 요즘은 왕실이 이제 없지만은 지금도 그 옛날 제사 전통이 이어져서 1년에 2번 제사를 지내고 있는데 날짜는 편의상 지정을 해놓았고 봄제사가 5월 첫째 일요일 지난번에 봄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리고 가을 제사가 11월 첫 번째 토요일 일반인들에게 공개가 되고 날짜도 지정되어 있으니까 기억하셨다가 그때 한번 정부에 와보시면은 오늘처럼 이렇게 건물만 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 여기에서 옛날 조선시대 지내는 것처럼 제사 지내는 것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건물이 신주가 봉안이 되어 있고 제사 지내는 주 건물이 되겠고 나머지 건물은 제사 준비를 하던 부속 건물입니다. 자, 일단 부속 건물을 차례차례 소개해드리고 그 다음 정전 마지막 영영전 보시고 이쪽으로 다시 내려오시면 한 50분, 45분, 50분 정도고요. 화장실은 여기 퇴장하기 100m 전에 큰 화장실이 있으니까 마지막에 이용하실 분들은 이용하시고 퇴장하시면 됩니다. 자, 들어오시면서 여기 얇은 돌이 깔려있는 길을 보셨을 텐데요. 이 길은 저 안쪽에 제사 지내는 건물까지 쭉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네, 가운데 한번 보시면 본인 천지 안내판이 되어 있죠. 자, 가운데는 살아있는 사람이 걷는 길이 아니라 제사 받으러 내려오신 돌아가신 왕과 왕비의 훈령이 다니는 길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국가의 제사 지내기 위해서 수백 명의 행렬이 궁궐을 출발해서 사당 정문을 활짝 열고 이렇게 제사 행렬이 들어오지만은 가운데 길은 여기 밟지 않고 비워놓았다고 하니까 이제 그런 뜻이고요. 임금님은 오른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어로. 건너편은 세자가 지나는 길이고 가운데는 실로 조상신이 지나는 길입니다. 나머지 제관들은 양쪽의 흙길로 이동하였습니다. 자, 어르신들 저보다 먼저 가지 마시고요. 그룹 같이 이동하실게요. 시간은 45분 정도 걸려요. 먼저 나가시면 안 되는데 무조건 45분은 하셔야 되는데요. 그 전에 혹시나 몸이 아프시거나 중간에 끝까지 못하실 경우에는 아무 말 없이 사라지시면 절대 안 되고요. 저한테 사정을 얘기하시고 먼저 나간다고 말씀해 주세요. 이 나무 이름이 뭐죠? 네, 향나무입니다. 여기 제사 지내는 곳이기 때문에 특별히 입구에 향나무를 심음으로써 이곳이 이제 일반 생활 공간이 아니라 신을 모시는 신성한 영역임을 알리는 그런 의미로 예전에는 사당 입구에 향나무를 많이 심었습니다. 동물 이름은 향대청이라고 하는데 제사 날짜가 잡히면 조상신에게 올릴 향축과 패백을 준비해서 보관을 했던 곳입니다. 자, 제사 때 향을 피우면 향냄새를 맡고 조상신이 제사 받으러 내려오신다고 해서 조상신을 맞이하는 영신의 뜻이 있습니다. 제사 때 빠질 수 없는 물품이죠. 자, 그리고 총문을 준비해야 되는데 총문 내용은 이제 날짜부터 시작합니다. 유세차 무월 모일 오늘 현재 국왕 누가 돌아가신 어떤 왕에게 왜 제사를 지내는지 그 연유를 밝힌 글인데 나라 제사이기 때문에 국왕의 서명을 미리 받아서 이렇게 보관을 해두었습니다. 그리고 패백으로 올리는 것은 흰 비단을 올립니다. 제사상 위에 음식만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광주리 위에다가 하얀 비단을 한 틀 올려드리는데 새우삼벌 지어드리고 싶은 후손들이 조상님을 위해 마련한 예단 선물이 바로 패백입니다.
종묘 제사는 돌아가신 날 기일날 지내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 왕과 왕비를 한꺼번에 이렇게 제사를 지내기 때문에 계절의 첫 번째 날에 그때그때 좋은 날을 잡아서 한꺼번에 지내니까 제사 받는 대상이 되는 임금님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각 임금님별로 향, 충문, 태백 다 준비해서 미리 함에 담아서 여기 안에 보관을 해두었다고 합니다. 길이야. 시간이 예전에는 엄청 많이 걸렸어요. 왜냐하면 임금님이 총각 선생님이어서 일식으로 이거 지나가면 28일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영조 때 옛날에 새벽 1시쯤 지나서 제사를 지냈기 때문에 아직 정전에 술도 다 못 올렸는데 벌써 날이 밝았다 이런 기록이 있고요. 근데 요즘은 이제 좀 달라진 것이 따로 임금님이 없으니까 초혼가는 경전이 19분 임금님 모셔져 있어요. 그래서 각 실마다 초혼가를 다 배치해서 요즘 동시에 올립니다. 그래서 옛날보다 제사 시간이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그래도 정전 제사가 2시간 반 정도 걸리고 그 다음에 영명절 제사는 한 2시간 정도 걸립니다. 설명드리고 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 건물은 제공이라고 하는데 임금님이 제사 전에 목욕 재개하고 제자는 목욕 재개한다 하고 할 때 제자로 깨끗이 하다 가지런히 하다 그런 뜻입니다. 여기서 몸을 씻고 제사 때 입는 옷으로 갈아입은 다음에 대기를 하던 곳입니다. 옛날에는 축시 일각의 제사를 지냈습니다. 새벽 1시 조금 지나. 그래서 그 전날 와서 이렇게 준비를 하다가 여기 대기를 하고요. 나머지 제관들은 아까 향대청 뒤에 모여 있다가 제사 시각에 맞추어서 저기 정전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왼쪽 건물이 목욕청이라고 해서 임금님이 제사 전에 목욕했던 건물이라고 하고 정면 건물은 왕이 대기하는 방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은 세자가 대기를 하게 됩니다. 자, 건물 안에 지금 임금님이 제례복 갈아입고 대기하는 모습이 마네킹으로 전시가 되어 있는데 아마 사극에서 한두 번쯤 다 보셨을 겁니다. 옷에 12가지 무늬가 그려져 있어서 12장복이라고 하고 머리에 면류관을 쓰고 있죠. 자, 이 옷은 왕실의 경사스러운 일이 있을 때 입는 예복입니다. 즉위식, 혼례식, 외국 사신을 맞이하는 그런 환영 행사에도 역시 이 옷을 입게 됩니다. 제사가 우리가 보통 흉례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흉례가 아니라 길례입니다. 서양과는 반대로 흉례에는 흰 옷을 입고요. 소복을 입고 길례에는 검은 옷을 입습니다. 서양은 결혼식 때 흰 옷 입고 장례식 때 검은색 옷 입죠. 동양은 반대라고 보시면 되는데 제사가 길례인 이유는 돌아가시고 3년상까지는 종묘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아직 궁궐 안에서 제사를 지냅니다. 그때가 이제 국상기간이죠. 3년상이 끝난 다음에 이제 그 신주를 조상신으로 종묘에 모셔서 여러 왕들과 합사를 하고 이제 종묘에 신주를 모시는 날부터 국상이 끝이 나고 왕실도 일상생활로 돌아오는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종묘 제사는 조상신을 또 기쁘게 해드린다는 의미에서 종묘 제례악이 연주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다른 행사 의식과는 달리 또 흉례와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목 부분에 보시면 하얀 둥근 깃이 이렇게 매달려 있죠. 이것은 제례 때만 착용했던 장신구입니다. 아, 나무가 예쁘네. 특별한 날만 이제
확실히 설명을 듣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안 그러면 그냥 저런 건물이 있구나 할 텐데. 애기 똥풀은 하얀색인데 노란 거라고? 그럼 내가 검색해봐. 검색해봐. 자, 여기 앞에 건물은 제사 음식을 준비하던 부엌 건물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낮은 담장으로 둘러 있는데 제사 때 쓸 깨끗한 물을 길어 올릴 수 있도록 안에 우물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제사 음식은 최종 검사를 하고 찾아오는데 여기 넓은 단이 제사 음식 검사하는 자리인데요. 천막을 치고 마지막으로 점검하는 곳입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음량 오행도 기준에 따라서 제기에 새겨지는 문양이 다 달랐습니다. 제대로 담겨 있는지 그리고 혹시 이물질이 들어가지는 않았는지 최종 검사하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바닥에 작은 단은 제사 때 올릴 희생을 검사하는 자리인데요. 이 종묘대제는 옛날 고대 유교 경전에 나오는 정식 제사이기 때문에 옛날 고대 예법이 지금까지 많이 남아있는 것이 있습니다. 가장 큰 특징이 제사 때 희생을 잡아 올리는 것인데 희생이라고 하면 소, 양, 돼지가 올라갔습니다. 네, 큰 제사는 이렇게 다 올라가고 작은 제사는 돼지만 올라가고 중간 제사는 양, 돼지만 올라가고요. 소가 제일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 조선왕조에서 제사 때 올리는 소는 농사 지을 때 쓰는 황소가 아니고 털빛이 검은 제사용 소가 따로 있었습니다. 제주도, 거제도에서 특별히 기르다가 1년에 적게는 20마리 정도, 많게는 40마리 이상 한양으로 올라옵니다. 그래서 전생서라는 곳에서 몇 달 더 키우다가 제사 날이 잡히면 살아있는 소가 제사 전날 종묘에 이렇게 오는데 아직 도축하기 전에 살아있는 희생을 살피던 단이 바로 저 자리입니다. 왕이 직접 살폈기 때문에 저기는 왕이 나오는 자리로 표시를 해둔 것이고 말뚝을 박아서 끌고 온 소를 묶어놓고 이제 검은 소인데 혹시 중간중간에 뭐 흰 반점이 있으면 희생으로서의 가치가 없으니까 털빛도 살피고 살집이 좋은지 다 좋아도 뿔이 삐뚤어지면 또 희생으로 쓰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 것들을 살펴서 이번 제사에 쓸 희생을 골라서 옛날에는 이 건물 뒤에 살가라고 해서 도축하는 장소가 있었습니다. 뒤에서 바로 도축을 하고 그 다음에 음식은 신이 드시는 음식은 인간과 달리 옛날부터 혈식이라고 해서 피가 뚝뚝 떨어진 희생을 그대로 올리는 풍습이 좀 남아있는데요. 지금도 고기를 익히지 않고 생고기, 고기 덩어리 그냥 올립니다. 그리고 쟁반에다가 털, 피, 기름 덩어리 이런 것도 올리는데 제사 이제 지낼 때 그 쑥하고 희생의 털, 피 이런 거 걷어가지고요 건물 마당에서 태웁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이 희생 그 피냄새를 맡고 조상신이 제사 받으러 내려오신다고 해서 이제 제사 처음에 조상신을 맞이하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불교가 유입되면서 이제 향을 피우는 거로 많이 이제 대체가 됐는데요. 종교 제사에는 이제 그 이전에 이렇게 희생의 털과 기름을 태우는 의식이 지금까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내장은 삶아서 따로 올렸는데 장, 위, 폐 이런 거 제사 끝나면 임금님이 마지막에 음복하죠. 음복 때 안주로 드시는 것이 희생의 내장 종류입니다. 그리고 옛날에 고대 사람들이 소박하게 이렇게 생식을 올리는 게 남아있어서 밥도 지어 올리지 않고 그냥 생쌀을 올립니다. 쌀, 수수, 메조, 차조, 곡식 4가지 올리고 술은 석잔을 올리는데 첫 번째 잔을 임금님이 올립니다. 그래서 임금님을 제사 때 초헌관이라고 부르고요. 두 번째 잔은 세자가 올립니다. 세자를 아헌관이라고 하고 마지막 잔은 영의정이 올립니다. 종헌관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일반 집안 제사에 그 친척이 아닌 사람이 이렇게 남이 와서 술을 올리진 않죠. 이게 한 집안 제사가 아니라 국가의 제사이기 때문에 종친들뿐만 아니라 말하자면 요즘으로 치면 공무원들이죠. 그 신하들이 같이 제사 때 술을 올리는 그런 역할을 담당을 하게 됩니다. 자, 아까 제궁에 대기하고 있다가 제사 시간이 맞추어서 이제 얘기를 쭉 따라와서 들어가기 전에 여기 한번 절을 하게 됩니다. 위에 전하판위, 여기는 세자판위. 그래서 배례를 하고 이제 제사 지내러 정전으로 입장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기념사진 찍으실 분들 한 2, 3분 정도 다시 찍으시고
저기 정면에 남문 쪽으로 내려오시면은 한 3분 뒤에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와. 생각보다 되게 크네. 생각해보니 여기 처음 오는 것 같아요. 와, 생각보다 규모가 좀 전에도 절하던 위치들 따로 있는 거 보니까 여기도 보니 절하는 위치인 것 같고. 아, 이렇게 하면 쫙 앞뒤로 찍힐 것 같네요. 와, 근데 계절상 지금 너무 좋아요. 지금 오늘 한 27도, 26도 이렇게까지 올랐었는데 막 습하지도 않고 딱 시원하고 좋네. 천원 내고 가이드 투어 해볼 만한 것 같습니다. 창덕궁도 되게 좋았는데. 창건이 된 것은 조선왕조의 건국과 더불어 경복궁 정명을 같이 들어섰습니다. 그때가 1395년이니까 처음 창건은 600년 전인데 임진왜란으로 한 번 소실이 되었기 때문에 처음 건물은 남아있지 않고요. 전쟁 끝나고 새로 짓고 또 두 번 더 증축을 거쳐서 건물은 이제 조선왕조의 역사에 따라서 조금씩 변화가 있습니다. 터는 그대로고요. 예. 이게 경복궁보다 오래됐던 얘기인데. 경복궁 창건은 그렇지만은 경복궁은 나중에 새로 다 불타서 나중에 준건을 했기 때문에 예, 지금 남아 있는 건축 연도로만 치면은 경복궁은 좀 조선 후기죠. 예. 자, 혹시 지금 급하신 분들은 지금 나가셔도 됩니다. 여기 나가셔가지고 왼쪽으로 바로 출구로 나가셔야 되고 바로 나가셔야지 다른 데 가시면 안 되고요. 나가실 분들은 지금 바로 퇴장하시면 됩니다. 예. 저거는 제사 때 여기 천막을 치는데 천막 줄 묶는 고리예요. 차일환이라고 합니다. 조선시대 때부터 있었던 거예요. 자, 가로 길이가 101m로 우리나라에서 제일 긴 건물이 지금 보시는 정전 건물입니다. 옛날에 그 춘추 전국시대 때 관중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군주에게 바친 글 중에 훌륭한 임금님이 그 왕실의 정묘를 지을 때에는 제사 지내기 위해서 꼭 필요한 건물만 있으면 되지 미적인 그 화려함을 추구하거나 아름다움을 위해서 이렇게 장식을 해서는 안 된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 보시면 여러 가지 단청 무늬들이 없고 여기 붉은색 위주의 가칠 단청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붕을 보셔도 궁궐 가면은 춘향마루가 위로 올라가는 팔짝 지붕이 많은데 아주 간결한 이렇게 맛배식으로 되어 있고요. 최대한 장식을 없애고 검소하게 꾸민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신주가 모셔진 곳을 신실이라고 하는데요. 가운데 길게 지붕이 높게 된 부분이 바로 신주가 모셔진 방입니다. 그리고 양쪽에 조금 낮은 곳은 협실, 직각으로 튀어나온 곳은 월랑이라고 하는데, 협실과 월랑은 제기를 보관한다든지 그 다음에 신실 수리를 하거나 하면은 임시로 옮겨 모시기 위한 부속실로 사용이 됩니다. 자, 건물 맨 안쪽에 이제 신주가 모셔져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임금님 신주는 모양이 일반 4대 부집 신주와는 달리 통나무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높이가 30cm 정도고 가로 세로 다 15cm 정도 되는 이렇게 직육면체 기둥 모양으로 가운데 동그란 구멍을 뚫어서
제사반으로 내려온 혼이 쉽게 이렇게 깃들 수 있도록 만든 특징이 있습니다. 이 구멍이 지름 3cm